자, 어제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히빙, 보일링.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히빙,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히빙, 보일링. 히빙, 부자죠. 또 어떤 땅? 점토 땅. 또 뭐 때문에? 토합. 여기서 히빙, 점토 땅, 토합에 의해서 발생된다. 꼭 이렇게 히빙, 점토, 토합. 보일링은 세 글자입니다. 그럼 이것도 세 글자예요. 뭐 어떤 땅? 모래 땅, 사질토. 사질토를 일명 모래 땅이라 합니다. 모래 땅.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수두압, 수두차. 물의 높이, 압력과 차이에 의해서. 요 키워드 필히 알아두시고 방지 대책까지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기울기 했습니다. 굴착면의 기울기. 이 굴착면의 기울기 보통 흙과 안반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모래 땅에는 기울기가 1대 1.8, 어제 1대 1.8이라 했을 때 이 1을 무엇을 나타내고 1.8을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 흙의 기울기가 있을 때 이 높이가 앞에 있는 1을 말하고 밑변 1.8은 이 밑변을 말합니다. 밑변을 말한다. 요거 관계 되는 걸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밖에 흐른 흙은 1대 1.2. 그 다음 안반이 있습니다. 안반이 뭡니까? 바위죠. 풍화암은 아주 약한 바위입니다. 손으로 만지도 약간 으스러질 수 있는 바위예요. 그 다음 연암은 망치로 치면 부서지는 바위입니다. 경암은 장비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암은 바위가 단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기울기가 1대 0.5 정도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높이의 밑변은 반으로 해도 된다. 그래서 기울기는 흙이 성분이 약하면 약할수록 기울기는 더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울기가 이거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기울기가 감소하는 상태입니다.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이 가파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뜻이. 그래서 어제 우리 기출문제에 잠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내용도 있었다 하는 것 어제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공사 발주할 때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공사할 때는 건설 시공 계획, 설계, 시공 단계였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기본 안전 보건 대장을 작성해야 되고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단계는 설계 안전 보건 대장을 작성해야 된다. 건설공사에는 시공 단계에서는 공사 안전 보건 대장을 해야 됩니다. 즉 이 기본 안전 보건 대장을 작성하면 이것을 설계 단계에서 넘겨줘야 됩니다. 이 기본 안전 보건 대장 설계자가 제공을 하고 이래 됐습니다. 그 제공받아 있는 기본 안전 보건 대장을 보고 설계 안전 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꼭 이렇게 요 관계되는 내용을 이해하시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설계 안전 보건 대장도 시공 단계에서는 이 시공 단계에서 이 대장의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 제공을 받아서 반영을 해서 시공 단계에서는 공사 안전 보건 대장을 작성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획 단계에서는 기본 안전 보건 대장을 작성하고 기본 안전 보건 대장을 제공받아서 설계할 때는 설계 안전 보건 대장을 작성하고 설계 안전 보건 대장을 또다시 시공 단계에서는 여기서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거기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사 안전 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된다 하는 것. 여기서 기본 안전 보건 대장, 설계 안전 보건 대장, 공사 안전 보건 대장 이게 필기, 실기에서도 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제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건설공사 사업주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 크레인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에 대해서 안전 보건 조치를 해야 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 3가지가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 요 세 장비는 도급 시에 설치, 해체, 조립한 작업을 할 경우에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되는 대상 장비이다. 그렇게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기술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기술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건설공사를 하면은 1억 원에서 120억 미만인 공사, 토목공사는 150억 미만인 공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기술 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제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 지도 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제외되는 내용과 같은 말입니다. 맥락이 뒤에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사 기간이 한 달 미만인 공사,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사, 유해염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필기에서 물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어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산업재해 예방 안전 조치에서 필요한 조치 내용이 어제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러한 곳에는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내용 항목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제 여기까지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제1과목 할 때 우리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업무에서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협의, 조정, 집행, 감독을 해야 된다. 누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급을 받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공사, 즉 총 공사 금액이 2천만 원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언더라인 쳐주세요. 2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 공사에 적용을 합니다. 2천만 원을 꼭 표기해 두십시오. 2천만 원, 공사금이 2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용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옵니다. 재해 예방 전문 지도 기관을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 앞에서 잠깐 기술 지도 체결 항목과 같다 했습니다. 1개월 미만인 공사, 섬지역 공사, 유해염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전관리비를 계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이 표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대상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납품되는 경우에 그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가 1.2배에 1.2배에 여러분 언더라인 쳐주세요.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해서 그 중에서 작은 값으로 사용합니다. 나중에 한번 예제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2배. 즉 발주자 재료비 포함한 안전관리비와 발주자 재료비를 제외하는 관리비를 했을 때는 그 제외한 관리비에다가 1.2를 곱해서 이 사항과 이 사항에서 적은 값을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공사 진척에 따라 즉 공정률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기준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준표는 필기, 실기에서도 잘 묻는 겁니다. 이거는 클라우드 마크입니다. 이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공정률이 50%, 70%.
공정률입니다. 공정률. 우리 현장에 가면은 반드시 이 공정률을 체크합니다. 진도지요, 진도율. 공정률. 이 공정이 한 50에 70% 되면 이 산업안전관리비는 얼마 써야 되는가? 50% 이상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정률이 70에서 90%. 이거는 70%. 안전관리비를 70에 써야 된다. 그 다음 90% 이상은 이 또한 90%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사용되어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정진척에 따르는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 꼭 알아두십시오. 자, 산업안전관리 계산 기준표입니다. 이게 2024년 원래 바뀌었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책에 보면은 여기는 일반건설공사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는 일반건설공사 을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계산 기준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축공사 5억 미만에는 그 기준표가 그 공사 금액의 2.93% 써라. 5억에서 50억은 1.86에다가 기초액 534만 9천을 플러스해서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산해야 됩니다. 50억 이상이 되면 1.97%라. 건축공사에는, 토목공사에는 이렇게 해라. 중건설공사는 이렇게 해라. 특수건설공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건설공사는 뭘 말하는가? 댐, 터널, 수력발전시설공사가 중건설공사가 됩니다. 특수건설공사는 전기, 정보통신, 준설, 조경, 택지, 조성공사가 특수건설공사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중건설공사라는 말을 안 쓰고 댐, 터널, 수력발전시설공사라고 표현하면 이 말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정 요율표를 적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기 끝날 때까지 이 요율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에서 말하는 건축공사 보면은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는 어떤 것인가? 지붕과 기둥이 있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라 하고, 토목공사라 하는 말은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또는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생산, 저장, 공급 시설들을 토목공사라 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에 대한 어떤 내용 설명에 대해서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건설공사 하면 댐 신설공사, 제방 신설공사, 화력, 수력, 원자력, 이런 대형 공사, 큰 공사입니다. 이런 공사는 중건설공사이다. 이런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 터널, 교량, 토공사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기공사, 정비통신공사, 소방공사법, 문화재 수리공사법, 주로 이런 것들은 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공사, 특수건설공사보다는 중건설공사에 대해서 좀 물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설공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사급 자재비가 30억. 자재비가 30억입니다. 노무비
35억. 그 다음에 자재비가 사급 자재비 있고 관급 자재비가 있습니다. 관급. 이게 20억. 이런 공사에서 그러면 산업안전관리비는 얼마로 책정되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아까 앞에서 표를 한번 봤었습니다. 이 표가. 여기서 보시면은 공사 종류는 건축공사를 했습니다. 건축공사의 이 계정표를 보니까 대상액이, 자, 이거는 50억 넘죠? 50억 넘으니까 1.97%를 여기에 적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30억, 65억이죠. 65억 곱하기 0.0197이죠. 1.97%니까. 이거 계산하는 거.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65억에다가 플러스 환급자재비를 포함할 경우와 이건 포함하지 않았잖아요. 포함할 경우는 20억. 그럼 이건 85억이죠. 85억. 85억에다가 0.0197을 곱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거는 포함을 했다. 환급자재비를 포함이 되었다. 포함이 되지 않았다. 포함을 했을 경우와 포함을 하지 않을 경우는 이 공사비가 얼마 나오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억 6,745만 원 나왔습니다. 1억 6,745만 원 나왔습니다. 1억 6천 맞죠? 1억 6,745만. 그러면 이것은 1억 5,300만. 1억 5,300 얼마에 나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적은 값을 아까 한대 했습니다. 1.1을 곱했을 때. 그러면 적은 값이니까 1억 5,300. 이게 1억 5,300. 이 계산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1.2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 뜻이 이 말입니다. 이게 칠판 보드에서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니 제가 여기서 표시하는 걸 또다시 지워야 되는 것, 이런 걸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건설공사, 건축공사입니다. 건축공사니까. 건축공사는 이 요일표가 이겁니다. 제일 위에 거. 자, 여기서 5억 미만이냐, 5억에서 50억이냐, 50억 이상이냐, 이것만 먼저 딱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돼요. 보니까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 산업안전보험, 이거는 계정 기준표를 물었습니다. 5억에서 50억. 그러면 이거죠, 뭐. 1.86%에서 534만 9천원이다. 이거 찾아내는 거랍니다. 이렇게도 문제에 기출되었다. 기출된 거는 직접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 계산에서 환급자재비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서 1.2배를 곱해서 나온 금액과 포함했을 때의 금액, 적은 값을 한다. 이렇게 아까 했었잖아요. 그렇게 계산식이고, 하나는 이 직접적인 어떤 기준표를 묻기도 했습니다. 기준표를 물었다.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건설 공사 중에서 댐, 터널, 수력 발전, 이거는 중건설 공사에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건설 공사 중에서 댐, 터널, 수력 발전 시설 공사. 이 말이 이거는 뭐냐? 중건설 공사이다. 이걸 여기서 캐치되어야 합니다. 이 중건설 공사는 이 요일표, 기준표가 이 항목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것도 찾아내라 한 겁니다. 그럼 중건설 공사가 중건설 공사의 산업을 관리해야 되는 맞는 것은 요거는 금액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맞는 것은
1.86에서 534만 9천 원. 1.9, 2.35, 1.20. 요 항목이니까 여기에서 맞는 것은 이거다 이 말이에요. 중건설공사니까 중건설공사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2.35%에서 540만 원이다.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금액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요일표가 요 항목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도 물었다. 기준표를 꼭 잘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필기에서 잘 나오고 실기에서는 계산 문제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금 개정 기준표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진척에 따라서 산업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사용해라 하는 것 두 가지 봤습니다.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자, 지금은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해야 되는 항목별 사용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준은, 항목 기준은 9가지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각종 직무수당,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안전장구 구입비,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안전교육비,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비,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기술 지도비, 본사 전담 조직 근로자 임금, 위험성 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이러한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표를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전에 먼저 어떤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용 기준은 직접 생산에 적용되는, 사용되는, 활용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간접 직종에 있는 그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도급업체에서 만약에 소장, 반장, 또 안전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아침에 교통신호를 하기 위해서 지시봉, 면장갑 이런 거는 인정 안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만약에 안전관리가 차를 운전해서 문에 나가서 교통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유류비 이런 건 인정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나 직접 생산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는 인정된다. 즉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간다. 유류비 지원됩니다. 인정이 됩니다. 또 직접 작업자가 사용되는 모든 보호구 다 됩니다. 교육 장소 전부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뭐냐면 직접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활동, 부품, 비용은 다 된다,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 불가 항목이 있고 사용되는 항목이 있는데 사용 불가는 주로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 항목 기준 9가지가 있다 하는 것 요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법이 원래 바뀌었습니다. 약간 바뀌었어요. 그 세세한 디테일하게 우리까지는 잘 묻지는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작업장에 CCTV를 부착합니다. CCTV를 부착하는데 이게 악유가 좀 있었어요. 내 일을 하는데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전관리, 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만자가 들어갑니다. 만 사용할 때는 허가된다,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CTV. 그래서 제외 항목도 많고 거의 다 그 산업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는데 대원칙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목별로 내용이 쫙 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외우겠어요? 이거 굳이 저는 외우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 보건관리자의 임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임금과 출장비 전액, 또 작업 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그 다음에 안전시설비가 있습니다. 안전시설비,
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의 부분에 가액이 포함된 구입, 임대, 설치 위의 모든 비용, 그 다음에 용접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소화기 구입, 임대 비용, 뭐 이런 거 다 된다는 겁니다. 즉, 직접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보호구,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매, 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존하는 비용, 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을 목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목적으로서 사용되는 차량의 유리비, 수리비, 보험료는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직접 안전관리, 보건관리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은 그건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진단비, 안전보건 진단비,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비. 이 교육비에서 여러분 보시면 안전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도서, 정기 간행물, 이것도 됩니다. 이것도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건강장애 예방비, 예를 들어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위한 소요 비용, 이런 것들 전부 다가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이거든요. 이건 인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 너무 세세하게 다 여러분들이 알아보려고 시간 투자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제 설명만 들어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확인이 있습니다. 이 내역 확인은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독 확인 6개월마다, 이 언더라인 차이입니다. 6개월마다 1회 이상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에 공사가 6개월 미만의 공사 끝났다. 그러면은 6개월 공사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료 시점. 여기서는 요거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확인은 6개월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거기 언더라인 좀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서 여러분 책에 보면 건설공사 두 번째 줄에 도급비는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일 때는 4천만 원 이상일 때는 매월 1개월 이내에 건설공사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4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는 매월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속다는데 그 사용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1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건설공사 도급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일 때는 매월 작성해야 합니다. 매월 작성하고 사용명세서를 1년간 보존해야 된다. 이게 수치에 대해서 시험에 필기도 나오고 실기에도 관로로도 물습니다. 4천만 원 관로, 매월 관로, 1년 관로, 이런 식으로. 사용명세서 관로. 제가 여기 언더라인 친 것, 요거 여러분 책에도 그대로 여러분들이 언더라인 치셔야 합니다. 꼭 요거는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이 3번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공사 금액, 건설공사란 1억 이상 120 미만 공사, 토목 150 미만인 공사에는 산업안전 전문 지도기관의 전문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요건 전문 지도원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전문 지도원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섬지역 공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죠. 기본적으로는 1억 원 이상 120억, 토목공사 150억에는 전문 지도원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